화성 탐사는 우주 탐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등에서 화성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궤도위성, 탐사선, 로버 등 수많은 무인 우주선이 화성으로 보내졌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신비로운 행성 화성의 탐사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은 태양계 네 번째 행성으로 고대시대부터 인류에게 관심을 받아온 천체입니다. 망원경이 발견된 이후 화성의 두 위성인 포버스와 데이모스가 발견되었고, 관측 초기에는 바다의 계곡과 화성의 계절 변화를 나타내는 극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화성은 암석과 옅은 대기를 가지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 지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붉은 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고, 화성에 위치한 올림푸스 몬스 화산은 태양계 내의 가장 큰 규모의 화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성 탐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발사 시간대입니다. 지구와 화성의 각 공전주기와 공전궤도의 차이가 발생해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화성 탐사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근접기에 맞추어 발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접기는 약 780일의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화성 탐사를 위해 진행한 수많은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성 탐사를 가장 먼저 시도한 국가는 미국과 우주 경쟁을 펼쳤던 소련입니다. 소련은 일찍이 마스믹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화성 탐사를 추진하였는데, 해당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인 마스믹 1호는 1960년 10월 10일 화성 접근을 목적으로 발사되었으나 3단계 로켓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대기권마저도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다로 추락하고 맙니다. 곧이어 1960년 10월 14일에 발사된 마스믹 2호 또한 발사 도중 작동 이상으로 실패하였고, 그렇게 마스믹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스믹 프로젝트를 통해 실패의 쓴맛을 본 소련은 1962년 다시 돌아오는 화성 발사 최적기,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에 물량 공세를 퍼붓기로 계획합니다. 세대를 연달아 발사하여 성공 확률을 높여보려는 계획이었는데, 1962년 10월 24일 먼저 발사된 스푸트니크 22호는 발사 직후 폭발하였으며, 세 번째로 1962년 11월 4일 발사된 스푸트니크 24호도 지구 궤도조차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대 중 두 번째로 발사된 마스 1호는 1962년 11월 1일 발사되었으며, 지구 궤도를 벗어나 화성의 19만 5천 킬로미터까지 접근한 뒤 교신이 두절됩니다. 다음 발사 최적기인 1964년에는 소련에 이어 마침내 미국도 화성 탐사를 위한 탐사선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소련이 1964년 6월 4일 발사한 존두 1964A호는 발사 도중 실패로 돌아가고, 미국 최초의 화성 탐사선이자 화성 근접 통과를 임무로 한 메리너 3호는 1964년 11월 4일 발사되었지만 로켓 입부분에 있는 덮개가 완전히 열리지 않아 태양 전지판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터리가 모두 소모됨과 동시에 정지해버리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메리너 3호에 이어 미국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1964년 11월 28일 메리너 4호를 쏘아 보내는데,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아틀라스 로켓과 함께 발사된 메리너 4호는 7.5개월간의 비행 끝에 1965년 7월 14일 화성 접근에 성공하며 최초로 화성 탐사에 성공한 탐사선으로 기록됩니다. 소련은 존두 1964A호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미국의 메리너 4호의 발사 이틀 후인 1964년 11월 30일 존두 2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존두 2호의 장비는 두 개의 자외선 분광기와 더불어 화성에서 메탄의 흔적을 찾기 위한 적외선 분광기가 탑재되어 있고, 6개의 펄스 플라즈마 추진기가 장착되어 자세 제어에 활용되었습니다. 존두 2호는 발사 후 약 6개월 후인 1965년 5월 약간의 자세 조정을 하던 중 통신이 끊겨버렸고, 그렇게 존두 2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발사 주기인 1969년에는 미국의 화성 탐사선 메리너 6호가 가장 먼저 발사되었습니다.
메리노 6호는 외계 생명의 탐색을 위한 기초조사를 확립하기 위해 화성에 접근하여 표면의 대기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이후 화성 탐사를 포함한 지구로부터 멀리 떠나는 장기간의 우주 탐사 임무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실증하고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69년 2월 25일 발사된 메리노 6호는 1969년 7월 30일 화성에 접근하여 화성의 적도와 남극 지방의 상공을 비행하였고 리모트 센서를 이용하여 대기와 표면을 분석하고 수많은 사진을 촬영하여 지구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으며 1969년 8월 임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1969년 2월에 메리노 6호를 발사한 미국은 한 달 뒤인 3월 27일 메리노 7호를 연달아 발사하게 됩니다. 메리노 6호와 동일한 임무를 띠고 있던 메리노 7호는 발사 약 5개월 뒤인 1969년 8월 5일 화성 접근에 성공하게 되고 무사히 임무를 마친 뒤 1969년 8월 임무가 종료됩니다. 화성 탐사 계획에 있어 미국에 뒤처지게 된 소련은 화성 궤도 진입을 목적으로 1969년 3월 27일과 1969년 4월 2일에 총 2대의 탐사선 마스 1969A호와 마스 1969B호를 보내게 되는데 역시 탐사선 기기의 이상으로 인해 지구 대기권을 채 벗어나지도 못한 채 바다로 추락하고 맙니다. 다음 발사 주기인 1971년 5월 9일 미국은 메리노 8호를 아틀라스 로켓에 의해 발사시킵니다. 그러나 기기 결함으로 인해 발사 직후 대서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메리노 8호의 실패를 뒤로하고 1971년 5월 30일 발사된 메리노 9호는 1971년 11월 최초로 화성의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메리노 9호는 세계 최초로 다른 행성의 궤도에 오른 우주선이 됩니다. 메리노 9호는 화성 궤도상에서 머문 지 약 350일 후 지구로 7,300여 장의 사진을 전송했는데 이 사진은 화성 표면의 약 80%를 담고 있었으며 강바닥, 충돌구, 올림푸스 화산, 협곡,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 퇴적, 안개 등 화성의 여러 표면 정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도 화성 궤도상에 머물러 있는 메리노 9호는 2022년까지 화성 궤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고도가 낮아져 화성 대기권으로 돌입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에 앞서 1971년 5월 19일 소련은 화성 궤도 진입과 함께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는 마스 2호를 쏘아보냅니다. 마스 2호는 메리노 9호와 마찬가지로 화성 궤도 진입에는 성공하였으나 화성 착륙 단계에서 모래 폭풍으로 인해 추락하며 임무가 종료되고 맙니다. 그리고 9일 후인 1971년 5월 28일 발사된 마스 3호는 화성 궤도 진입과 착륙에 모두 성공한 최초의 화성 탐사선이 되지만 착륙 직후 화염에 휩싸이며 지구와 교신이 끊기게 됩니다. 다음 주기인 1973년 소련은 화성 궤도 진입을 목표로 하는 마스 4호, 5호와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는 6호, 7호를 연달아 쏘아보내게 됩니다. 1973년 7월 21일 발사된 마스 4호는 화성 근접에는 성공하였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고 1973년 7월 23일 발사된 마스 5호는 화성 궤도 진입에는 성공하지만 궤도 진입 후 9일 만에 통신이 두절되며 부분적인 성공에 그치고 맙니다. 1973년 8월 9일 발사된 마스 7호는 장비 고장으로 인해 화성 대기로 진입하기 위한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했고 현재는 태양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화성 개발에 있어 한 템포 쉬어간 미국은 이 다음 주기인 1975년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새로운 화성 탐사 프로젝트 바이킹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1975년 8월 20일 바이킹 계획의 첫 탐사선이자 궤도선과 착륙선을 함께 가지고 있던 바이킹 1호가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최초의 로켓 센타우르 로켓과 함께 발사되었습니다. 약 10개월간의 비행 끝에 화성에 도달한 바이킹 1호는 1976년 6월 19일 궤도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했고 이후 화성 착륙선이 궤도선으로부터 분리되어 1976년 7월 20일 마침내 화성에 착륙하게 됩니다. 화성에 무사히 착륙한 바이킹 1호 착륙선은 화성 표면 사진을 여러 장 지구로 전송하는 등 여러 유의미한 데이터를 나사로 보내게 됩니다. 바이킹 1호에 이어 바이킹 2호도 화성의 궤도 진입 및 착륙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바이킹 계획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 약 10년 넘게 진척되지 않던 화성 탐사 계획은 1988년 소련의 포보스 탐사선의 발사로 재개됩니다.
1988년 7월 7일 화성의 궤도 진입과 착륙을 목표로 발사된 포보스 1호는 궤도 진입 중 통신이 두절되었고 5일 뒤 발사된 포보스 2호 또한 화성의 궤도 진입 후 일부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착륙 직전에 통신이 두절되면서 소련의 이번 화성 탐사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발사된 화성 탐사선은 화성의 지리와 기후를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미국의 마스 옵저버로 1992년 9월 25일 발사되어 궤도 진입에 시도하였으나 궤도 진입 약 3일 전 통신이 두절되어 탐사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탐사를 위해 나사는 약 8억 1,3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했고 마스 옵저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옵저버 계획은 회계상의 문제로 취소됩니다. 1999년 궤도 진입을 목표로 했던 미국의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는 10개월간의 여행 끝에 화성 궤도에 진입하였으며 약 10년간 미션을 수행한 뒤 지난 2006년 임무가 종료됩니다. 러시아는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화성 탐사 도전을 이어갑니다. 1996년 11월 16일 궤도 진입과 착륙을 목표로 발사된 마스 96은 안타깝게도 발사 과정에서 기기 이상으로 칠레 앞바다에 추락하면서 러시아의 화성 탐사 도전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화성 탐사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1996년 12월 4일 화성 착륙과 탐색을 목표로 발사된 마스 패스파인더는 안정적으로 착륙에 성공하였고 당초 일주일에서 1개월 정도 활동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것에 반해 약 80일간 화성에 머무르며 지구와 통신을 이어나갔고 착륙으로부터 83 화성일 후인 1997년 9월 27일 통신이 두절되며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일본의 최초 화성 탐사선 소망이라는 뜻을 담은 노조미라고 이름 붙여진 일본의 네 번째 심우주 탐사선이자 최초의 행성 탐사선이 발사됩니다. 화성 궤도 진입을 목표로 발사된 노조미는 안타깝게도 궤도 진입에 실패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화성 대기권 관측 임무는 모두 취소됩니다. 또한 1998년과 1999년 미국은 화성 궤도 진입을 목표로 하는 마스 클라이미트 오비터와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는 마스 폴라랜드와 딥 스페이스 2호를 쏘아보냅니다. 당초 궤도 진입을 목표로 했던 마스 클라이미트 오비터는 미터법의 오류로 인해 화성에 직접 충돌하면서 임무가 종료되고 마스 폴라랜드와 딥 스페이스 2호는 착륙 직전 통신이 두절되어 버립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러시아가 아닌 다른 유럽 국가들도 화성 탐사에 뛰어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EU의 마스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마스 익스프레스는 유럽 우주국 ESA와 러시아 우주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유럽 최초의 화성 탐사선으로 인공위성인 마스 오비터와 영국과 유럽 우주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착륙선 비글 2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글 2호는 착륙 직후 곧바로 통신이 두절되었지만 인공위성을 포함한 마스 익스프레스는 이후에도 화성 궤도를 돌면서 화성 표면을 계속해서 관찰하며 지구로 여러 데이터를 전송하였고 2004년 1월 23일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성 남극에 존재하는 얼음을 촬영하는 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2010년대에 들어 러시아는 화성의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는 포보스 그룬트 계획을 시행하지만 지구 대기권을 채 벗어나지도 못하고 추락하며 이 계획도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2011년에는 화성 궤도 선회를 목표로 했던 중국의 첫 화성 탐사선 잉워 1호가 발사되었는데 지구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하면서 중국의 첫 번째 화성 탐사 도전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2013년에는 인도 최초의 화성 궤도선 망갈리안이 발사되어 궤도 진입에 성공하였고 현재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최초 화성 궤도선 아말이 2020년 7월 20일 발사되어 2021년 2월 화성에 도착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두 번째 화성 탐사선 TN1 1호는 2020년 7월 23일 발사되어 지난 2021년 2월 화성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궤도를 선회하는 것에 더불어 화성의 직접 탐사 및 샘플 채취 후 지구 귀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TN1 1호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지구로 귀환할 수 있을지 여러 학자들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의 생명체 거주 여부와 고대 환경조사 및 지표의 역사 등을 밝히기 위해 2020년 7월 30일 발사된 미국의 퍼시비어런스호는
2021년 12월 18일 화성에 착륙하였습니다. 이 탐사선은 인류가 화성을 유인 탐사할 때의 위험성 여부를 탐색하고 대기 조성을 파악하여 정말 인류가 화성에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유인 우주선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착륙 방법을 시도해야 할지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